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죠. 근데 왜 안 풀려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중앙지법의 그 결정권자는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형사위 25부 부장판사입니다. 사유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속기간이 이미 끝났다. 구속시간이 26일 오전 9시 7분인데 오후 6시 52분에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9시간 45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 9시간 45분 동안은 불법 구금이다. 그러니까 절차상 위법. 그래서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훗날 상급심,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이나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환송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구속 취소 안 하고 계속 구속 그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을 받도록 한다면 나중에 가서 그 구속이 잘못됐다 이럴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이런 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인권 문제도 생기고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인데 그런 표현은 없지만 여하튼 그런 내용들이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 주장대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다가 아니고요. 공수처 수사에 그 수사권이 있는지가 의문이니까 이걸 명확히 해야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게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구속 취소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요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서 이제 김재규 사건 이런 걸 들었거든요.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풀려나냐? 이건 절차가 있습니다. 그 법원이 검찰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면요. 검찰이 그걸 법무부에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를 관할하고 있는 데가 법무부니까 법무부에다가 석방지휘라는 걸 합니다. 석방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즉시항고라는 제도입니다. 즉시항고. 이거는 7일 이내에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따지면 사실 어제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13일까지 검찰에서 석방주의를 안 하면 그러면 풀려나는 거고 아니면 즉시항고를 하면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고등법원으로 가죠. 즉시 항고를 했으니까 항고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고등법원이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는 또 시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라 이런 것도 없고요. 고등법원에서 결정하면 또 재항고라는 걸 하면 대법원까지 갑니다. 여기에도 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풀려나느냐? 이제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법원이 풀어주라고 했는데 근데 검찰이 안 풀어줘? 이런 식의 이제 논리죠. 그래서 검찰은 이제 구속 취소 후에 계속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내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거는 뭐냐?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왜? 이건 이제 약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민주당은 아주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내부에 폭탄 떨어진 듯이 될 텐데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폭탄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도 그래서 즉시 항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성 멘트만 지금 날리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수라장 상태의 아노미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선 문제가 돼 있고, 즉시 항고 여부가. 그 다음에 공수처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 이렇게 나오면, 곧바로 나오면, 아마 이들의 반발이 훨씬 커질 것이고, 마치 그게 무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봐주는 것처럼 인상을 지울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를 검찰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회의를 하고 내부 조율 과정 요거를 거치긴 할 텐데, 제가 이제 왜 검찰이 즉시 항고 아마도 못할 것이다, 뭐 할 수도 있지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규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사유가 워낙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간도 끝났을 뿐더러 이거는 뭐 그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그 앞으로의 어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 셈이니까, 이거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날보다는 시간. 왜? 날로 계산하던 과거 방식은 이제 틀렸다. 지금은 뭐 다 전자장치니 뭐 이런 게 돼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 이런 걸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몇 시 몇 분 이런 게 다 지금 계산이 되는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것도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과거부터 법원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한 판단입니다. 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본질적인 부분,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거나 아니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죠.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검찰이 주저하게 하는 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 집행 정지라는 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구속을 했는데 그걸 집행 정지하는 거. 구속 취소는 구속을 했는데 그걸 아예 취소해 버리는 거. 그럼 우리 어떻게 보죠? 집행 정지보다 취소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결정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 우연이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2012년 6월 당시에 전원일치거든요. 헌재의 전원일치. 그러니까 뭐 헌재가 뭐 정치적 정파성 뭐 이런 걸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전원일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보다 오히려 구속 취소가 보다 강력한 법원 결정인데, 구속 집행정지에 제동을 거는 것도 우연인데, 그러면 구속 취소에 제동을 거는 거는 마찬가지 내지는 더 우연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항고를 하면 이 또한 우연적 상황을 검찰이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만드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한 13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헌재가 그 전원일치로 우연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안 따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건 뭐 다시 뭐 헌재로 가든가 어쩌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해야 5기밖에 더 되느냐 하는 부분의 판단, 정무적 판단.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느냐? 그거는 너무 일찍 했을 경우에 또 봐줬다는 시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판단은 약간은 정치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아마 내부에서 조율을 거쳐서 아마 제가 보기엔 즉시 항고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연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즉시 항고를 하면 그건 뭐 봐줬다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오기 부린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검찰이 고려해야 될 사항, 참 이거는 묘한 부분이죠. 즉시 항고를 만약에 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럴 경우에 서울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형사소송법 제110조 배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잘 지켜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뜨거라 싶어서 얼른 법원 쇼핑에 나서서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영장전담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가서 형사소송법 110조 배제라는 말도 안 되는 사실상 위법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이건 어디다? 중앙지법에다가. 그때 사실은 이 체포는 적법하지 않다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리지 않고요, 그냥 기각해버렸습니다. 그거를 법률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냐? 서부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이나 다 그 판사가 그 판사다. 물론 서부지법에 영장을 내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지만 초록은 동색이다. 그래서 서부지법이 비록 위법한 영장을 내줬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걸 중앙지법에서 곧바로 뒤집는다? 그게 부담이 됐을 겁니다. 판사끼리 부담이 됐다. 그러니까 기각을 했던 거 아닌가. 어찌 보면 그런 흐름, 정무적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나 뭐 김홍일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잘 읽었다고 봅니다. 이게 초록은 동색. 그러니까 다른 판사가 비록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걸 곧바로 판결이 아니고 뒤집는다? 그거는 좀 부담이 됐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결정한 거를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판이 아니라 그냥 결정을 이제 뒤집어 달라고 하는 건데, 이 즉시항고 제도가 제가 보기엔 안 뒤집힙니다. 안 뒤집히죠?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결정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상급심이라고 해서 재판도 아닌데 이 결정을 뒤집는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역시 초록은 동색이다.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사나 지방법원 합의부 판사나, 합의부면 세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합의부 판사나. 저는 똑같은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요. 이거는 대법원으로 가도 마찬가지다. 초록은 동색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거는 서부지방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했어도 중앙지방법원이 뒤집지 않았죠. 그러면 이번은 왜 뒤집었느냐? 구속 취소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공수처와 검찰의 결정입니다. 그렇죠? 공수처와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초록은 동색이 아닙니다. 법조계는 같은 법조계지만 판사의 결정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건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기, 고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복 뭐 이런 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즉시 항고를 해야 할 이유가. 항고를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현재는 야당의 반발이나 공수처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는 측면이 있지만 내부 조율을 거쳐서 결국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보면 즉시 항고를 할 이유도 없고 해봐야 실효성도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법원이 영장을 내줘야 사람을 구속하고 이러죠. 그런데 법원이 하라고 하는데 검찰이 못하겠다? 글쎄요. 그럼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내줘야 구속하고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영장 내주기 전에 그냥 검찰이 먼저 구속해도 된다. 뭐 이런 논리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시키면 검찰은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원이 풀어주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더군다나 우연 결정까지 있었던 마당에 검찰은 이 부분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즉시 항고를 통해서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하는 게 의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결국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구속 취소는. 그래서 뭐 며칠 내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